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쪽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동차 쪽을 커버하고 계시는 신한투자증권의 박광래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저희 파이널샷은 첫 출연이신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연구원님이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아마 다들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투자자분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제가 좀 바쁩니다. 이걸 좀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풀어 나가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관세라든지 아니면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엮여서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삼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가 분기 영업이익을 뭐 3조 원을 벌고 5조 원씩을 벌어도 네.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물론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발 관세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세 리스크는 일정 부분 주가에 좀 기반영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GM도 지금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좀 생각보다 덜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현대차와 기아는 그런 뉴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빠지지는 않고 네. 있는 모습이거든요.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을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뭐 일단은 악재죠. 악재인데 악재도 오래 지속이 되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 뇌리 속에서 좀 둔화되는 그런 것들이 맞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책 자체가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엊그저께 미국 백악관에서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네. 2년간 유예해주겠다라고 네. 말한 것들 때문에 여기서 관세 리스크가 좀 더 완화가 됐지 더 악화 일로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곧 주가 반등을 또 의미하는 건 아니라서 그 주가 반등을 위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들은 몇 개가 더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투자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시장 참여자분들의 투자 호라이즌은 다 다르시니까요. 그죠. 뭐 네. 하루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몇 년을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께는 지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대차와 기아 둘 다 모두 공이 이제 PR이 좀 3배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업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바 현대차와 기아의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는 오히려 더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관세 부과라는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요 한 해 동안에 봤을 때 한국의 자동차 업종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할까요? 뭐 첫 번째도 관세고 두 번째도 관세죠. 근데 이제 4월부터 관세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지금 브랜드별로 대부분 다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의 재고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관세 영향은 하반기께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서 얼만큼의 관세 충격을 받는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역시나 불확실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월 판매 데이터가 시장별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판매 데이터를 매월 확인해 보면서 지금의 리스크가 조금씩 경감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쪽을 이제 투자하시려면 아마 좀 부지런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잘 살펴보자. 그리고 연구원님의 또 리포트 보면은 아마 나오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기업이 현대차, 기아입니다. 앞서서도 현대차, 기아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 먼저 현대차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차와 기아 둘 다 모두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이제 영업이익 증가 모멘텀은 좀 끝이 났죠. 그렇죠. 뭐 올해는 약간 감익까지도 지금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뭐 그래도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PER이 3배밖에 되지 않고 좀 예상 배당 수익률이 지금 7%를 상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바닥을 지금 만들어주고 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매력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 기아도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기아도 이제 PER 예상 배당 수익률이 비슷한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하반기 때 뭐 EV3, 4, 5 등 좀 작은 전기차,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볼륨 전기차 모델들을 론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잘 팔릴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에 지금 업태가 지금 크고 비싼 차보다는 작고 저렴한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기아의 판매 실적이나 점유율 향상에 똑똑하게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의 판매가 특히나 좀 두드러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글로벌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그 전기차 볼륨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기타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얼마큼 이제 메꿀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자동차가 지금은 사실은 미국 쪽에서 얼마나 팔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지표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도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미국에서의 관세는 모든 브랜드가 다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격전지인 유럽에서 얼만큼 이제 잘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유럽이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는 중국 업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업체들이 모두가 경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유럽인데 네. 그 유럽에서 실적을 잘 낼 수만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미국에선 사실 이제 정책에 따른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지만 유럽은 진짜 경쟁.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좀 추이를 잘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이어서 부품주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네. 엄청난 성장은 앞으로는 없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부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모든 부품사들이 다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증이익이 가능한 업체들이 있어요. 네. 좀 규모가 큰 업체 중에서는 뭐 현대모비스나 HL 만도 같은 경우는 올해 네. 좀 영업이익 증가가 가능할 걸로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품사를 보심에 있어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은 조금씩 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에 너무 종속되어 있지 않고 이제 비자동차 관련된 신사업이나 아니면 중국 OEM 업체의 일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찾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중국 업체들과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HL 만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방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타이어 업체들도 지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품주까지 짚고 왔는데 부품주의 경우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 혹은 중국향으로 앞으로 매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박광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